얼마 후 영국의 한 언론사가 충격적인 기사를 또 터뜨렸습니다. 뭐죠? 라이언 긱스, 친동생 부인과 바람 피우다. 더더구나 8년 동안요? 네. 이거 엄청 복잡한 재수 씨.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축구 슈퍼스타들의 쇼킹한 사생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포르투갈. 포르투갈. 호날두의 나라. 뭐 말해 뭐합니까? 실력은 뭐 인정이죠. 대단해. 포르투갈을 대표한 세계를 대표한 축구 선수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무슨 이유 때문에 호날두 씨가 등장했죠? 이게 워낙 축구를 잘하다 보니까 네. 연봉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겠죠. 저 완전. 지난해죠. 호날두의 수입이 1억 2,5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96억 원. 와. 하루에 얼마나 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포르투갈 축구 유학을 갔다 왔어요. 네, 맞아. 축구 유학 갔다 왔는데 그 리스본에 그 호날두 호텔이 있어요. 호텔도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바도 있고. 자기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드는 호텔이에요? 아니 그 정도면은 호날두는 재산이 좀 엄청나겠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총 자산이. 그렇죠. 10억 유로라고 합니다. 10억 우리나라 유로. 돈으로 1조 3,565억 원. 네, 1조 재산이. 빌리언이얼. 오. 그 부동산 얘기부터 하자면은 이게 그냥 한 곳의 나라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총 8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돈으로 환산하면은 4,3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680억 원. 세상에. 와, 집들이 어마어마하다. 와. Hi guys, coming in. 포르투갈에서 What I 가장 did. 비싼 집을 샀나 봐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와. thing in my life. Half a day, good to be in a good level. You have to rest good. So I'm living room. 진짜. I'm with 저런 집에 하루 가서 살고 싶었다. again. Second, most important. It's the places for my lunch. And my 와, dinner. 저게 혼자 하는 거예요? 적든 아니야, 테이블에. 가족 되게 많아. 또 애도 많아. 맞아, 애기 많아. 거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Find 개가. secretary here. It's where 마담 봐봐. 아, 수연장 두 개네. you're there. And we create here the 무슨 집에 축구장이 있어? soon gonna be the Christmas. I wish everyone Merry Christmas. 아, 부럽네요. 아름답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돈이 많은 1조 원의 재산을 가진 호날두는 휴가를 이제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많이 보낼까요? 궁금해하실 아, 텐데. 진짜 플렉스는 휴가에서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스페인 쇼에서 이야기를 나왔는데 호날두 이제 가족 휴가 비용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 비용만 380억.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휴가 한 번 갈 때 400억 쓰고 오는 거죠. 근데 이거 388억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대체? 어디 간 거예요? 네. 뭐 해요, 이거?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서 휴가를 보냈는데요. 346억 원짜리의 개인 제트기를 타고 아우. 그리고 이제 스페인 도착해서 100억짜리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쵸, 거기서 그리고 화풍을 나가네요, 우리가 벌써. 이제 수건, 뭐 치약, 칫솔 이런 네. 생필품을 사는데 14,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890만 원. 아, 도대체 어떤 물티슈를 사는데 그렇게 비싸요? 호날두 행위 약간 호구 같은데요? 그렇게 왜 비싼 거 사요? 이 호날두의 플렉스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 호날두가 2015년 걸프 스트림 G200 자가용 제트기를 2천만 파운드니까 316억 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승객이 10명까지 탑승을 할 수 있고 시속 900km의 속도로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여자친구인 조지나 로드리게스 그리고 5명의 자녀들과 유럽으로 휴가를 떠날 때 이 전용기를 이용했는데 근데 원래 갖고 있던 전용기를 팔고 새로운 전용기를 샀어요. 왜요? 너무 작아서. 와. 아. 얼마나 작길래. 이제 구매했을 때보다 이제 가족들이 늘어나니까 애를 좀 낳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들 낳으면 차를 바꾸잖아요. 맞아. 자녀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전용기를 바꾼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다. 아니 뭐 또 우리 또 축구 선수 호날두가 이렇게 또 휴가를 보내는 거 보니까 이 또 진정한 플렉스가 아닌가 싶고 우리 감독님의 휴가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내시는지. 지금 호날두 보니까 너무 비교되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네. 영덕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바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되게 몇 가서 마리 드셨어요? 몇 마리 드셨어요? 여러 마리 먹었거든요. 그렇지. 감독님 뭘 타고 가셨어요? 저는 작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용차, 전용차. 전용기가 있다면 우리 전용차. 되게 먹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강원도 그 길 7번 국도 길 따라서 설악산까지 또 가고 네. 우리나라의 전기를 받기 위해서 기운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공감이 가잖아요. 아니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네. 또 감독님이 포르투갈과 또 한 번 붙지 않았습니까? 예, 붙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만약에 당시에 호날두가 그 팀에 있었더라면 감독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분위기로는 네. 어떻게 보면 호날두가 뛰었어도 저희가 지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훌륭한 표현이었습니다. 지우지 않았을까? 너무 좋아. 자, 어쨌든 우리 또 플렉스의 끝판왕 네. 호날두. 참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다음으로 가볼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알겠어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전 세계의 축구 역사를 다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우리나라야 이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영국에서 실제로 인기가 어떤가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 뭐 예전에도 한국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연표 선수님도 가셨고, 뭐 박지성 선수도 있었는데 지금이 진짜 최고. 예.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인기, 다 예. 이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 없는 모르는 것 사람 같아요. 진짜 없어요. 야 멋있다. 영국도 진짜 응원 너무 엄청 열심히 해요. 진짜 잘하는 부럽겠다. 나이스 써니. 나이스 원 써니. 너무 귀여우시다.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선수를 두고서는 전 세계가 이제 궁금해했거든요. 어떻게 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선수가 됐느냐. 네. 심지어 그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이 아버지 손흥정 씨의 헌신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프로축구 선수였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분석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도 나의 축구는 온전히 이 아버지의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엄격하게 훈련시켰다고 또 들었어요. 맞아. 네. 손흥정 씨가 난 의붓아버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손흥민 자기 아들한테 혹독하게 대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2월 초까지 제가 여기다가 매년 소금을 100포 이상씩 뿌렸어요. 소금? 소금을 왜 뿌려요? 소금을. 조그만한 소형 트럭으로 소금을 매달아 가지고 여기를 계속 갈았어요. 예, 소금기가 있으면 겨울에 눈이 와도 빨리 녹거든요. 그리고 훈련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이제 여름 되잖아요. 여름 되면 여기가 건조한데 소금을 많이 뿌려놓으면 약간 포석포석해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칠 일도 없고. 아빠의 마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저 철봉이 운동장에 다 생겼는데 소금으로 채운 거예요? 눈이 오면 아침 일찍 나와서 반경 10m씩. 그래서 눈이 와도 흥민이 혼자라도 운동시킬 수 있는 공간 항상 여기다 제가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훈련을 걸은 날이 없어요. 걸은 날이 없어요? 365일 훈련 걸은 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같이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 네. 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아들을 학교 축구부에 넣지 않고 직접 훈련을 시키고 자기도 같이 훈련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몰랐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골을 넣는 것 어떤 그런 거에 취하고 뭐 교만해질 걸 염려해서 기본기를 끝내기 전까지는 아예 골을 못 넣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부모로서 네. 그거는 아이들 위해서 충분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금 아이스하키. 윌리엄 아이스하키 일주일에 한 6번 해요. 한 번 하면 90분 정도 하거든요. 맞아, 맞아. 아이스링크 안에 부모들은 얼어 죽어요. 맞아, 너무 맞아. 추워요. 너무 춥죠. 그 애들은 여름이든 운동하니까 겨울이든 괜찮아. 계속 롱패딩 입고 있어요. 뭐 너무 고생스러운 건 알지만 오늘은 저기 저 축구 얘기인데 조금 이따가 들어도 될까요? 아이스하키는 조금 그런 거요. 나중에 들을게요. 아이가 원하면 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거 해주는 거예요. 네. 김태형 감독님은 자제분들은 축구를 안 시켰어요. 왜요? 어렸을 때 이제 축구를 했었는데 네. 큰 애가 근데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약간 중간 정도 이제 제 눈에 안 찬 거죠. 근데 주변 분들이 또 의견을 물어보면 다르지 않았을까요? 아빠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로 계속 이어갈 수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축구 그냥 못하게 제가 했었죠. 근데 저도 사실 듣기는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좀 엄격하긴 했지만은 뒤에서는 또 되게 많이 챙겨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헌신적인 아버지였는데요. 이 손흥정 씨는 아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입단하자마자 밥솥을 네. 챙겨가지고 아들 뒷바라지 한 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합숙하는 숙소 근처에 이렇게 싼 여간방을 자면서 매일 숙소랑 훈련장을 몇 시간 동안 이제 걸어 다니면서 대단하시다. 아들 팀 훈련하는 거 펜스 밖으로 보면서 심지어 그냥 보고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훈련 분석하는 모습을 거야? 분석해서 단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해야겠다 이런 걸 계속 찾아냈다고. 소름 돋았어. 진짜 영화 같아. 이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를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된 거지. 모든 부모가 그렇게 맞아.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아주 될 사람은 돼. 김태형 감독님 혹시 손흥민 선수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데리고 나갔었거든요. 오. 그때가 흥민이가 제일 팀에서 막내였거든요. 네네. 근데 생활도 되게 밝고 성격도. 네. 근데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는 또 되게 진지해지거든요. 맞아 깊이 맞아. 훈련도 열심히 하고. 완벽하다. 저는 듣기로는 이제 광고 출연료가 요새 많이 나오죠. 네.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에 있는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이때 이제 브랜드 가치가 아주 폭등했어요.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 광고 출연료가 2019년에는 10억이었는데 네. 올해 2022년에는 80억 원으로 80억 원으로 8배가 아니 올랐다고 합니다. 뭐 맥주, 뭐 라면, 뭐 자동차 안 하는 광고 맞아요. 없어요. 진짜 많이 보여요 요새. 아니 촬영장에서는 아버님의 이 수비가 혹시 또 들어갑니까? 철통 수비가 또 있었죠. 철통 수비가 들어가요. 그럼요. 광고할 때도 이제 아버님이 같이 가시거나 이러는데 네. 이 아버지가 내건 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촬영 속도가 빨라야 된다. 광고 찍다가 축구 훈련을 못하면 어떡하냐. 훈련을 못 할까 봐. 네, 축구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서가 광고 아니라. 시간을 최대한 줄여달라. 빨리 찍고 훈련하러 가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모든 시간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라는 이 네임밸류를 탄생시킨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잘 자, 들었어요.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으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좋습니다. 영국 재밌겠다. 영국 재밌다. 네, 뭐 레전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전설이죠. 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살아있는 전설 라이언 긱스의 이야기인데요. 963경기에 출전을 했고 무려 180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번의 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맨유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로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축구하는 모습만 보면은 평소 이제 가족밖에 모르는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그랬던 그가 유명 모델이자 미스 웨일즈 대상을 차지한 이모젠 토마스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 들통이 난 겁니다. 오 마이 갓. 와이프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원래는 이미지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충격이 받았겠지만 팬들도 엄청 배신감이 느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후 영국의 한 언론사가 충격적인 기사를 또 터뜨렸습니다. 뭐죠? 라이언 긱스
친동생 부인과 바람 피우다. 더더구나 8년 동안요? 네. 이거 엄청 복잡한 재수 씨.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불륜 상대는 동생 로드리 긱스의 아내 나타샤 긱스였다고 하는데요. 바람도 진짜 충격인데 이게 네. 뭐 친동생의 아, 그러니까 그거 와이프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또 크리스마스에 이런 대잔치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막 엄마 아빠 다 같이 밥 먹어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이따가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돼. 소름 돋아. 정말. 근데 8년 동안 모른 거예요, 진짜? 그게 나 더 신기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네. 이 동생 로드리 긱스에게 아내인 나타샤를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라이언 긱스 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생 와이프를 결혼하게끔 네, 이렇게 소개를 만들어 시켜주고. 줘놓고 바람을 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바람 그렇죠. 이어진 거지. 그 전에 이렇게 만나면서 이거 유지하려면 내 동생하고 결혼하고 우리 최악이다. 아니, 설마 이게 진짜 막장 드라마예요 이거. 아니 나 진짜 그러니까 난 이런 저는 거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갖기는 좀 그렇고 나는 이미 와이프가 있으니까 팩트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을 해서 네. 결혼할 때까지 동생인 로드리 긱스를 속이고 미래를 즐겼다고 합니다. 쓰레기다, 이거는. 지금 이게 답니까 아니면 빙산의 일각입니까? 또 있습니다. 이거만 끝나지 않았어요? 또 보이는 거야. 네, 심지어 이제 나타샤가 동생인 로드리 긱스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을 때도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별로다. Where did you go? How did you keep it secret? You continued the affair while you were pregnant 동생의 with 아내분인 his 거죠, brother's 그러니까. child. You just kept going. 이 뻔뻔한 얼굴 봐. 자기도 바람을 펴놓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일단 나타샤가 긱스의 이 불륜 관계를 폭로한 이유가 있는데 네. 자기 말고도 불륜녀가 또 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분은. 근데 이제 그 불륜의 상대가 네. 이번에 이제 재수 씨보다 더 충격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어요? 에이 넘어갑니다. 말도 안 돼요. 네. 세 번째 불륜의 상대의 정체는 네. 이게 더 충격적일 수가 있나? 어떡해, 누구예요? 동생 로드리 긱스의 바로 장모. 오? 네. 막장의 막장입니다.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당연히 가정의 파탄이 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죠. 네, 네.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요. 네. 근데 8살 연하의 케이트 그라벨과 공개 연애를 곧바로 시작을 했지만 곧바로 시작을 했다고요? 네, 또다시 두 여성과 바람을 피우다가 사람 문제는. 들통이 났고요. 병이야 병. 그러니까. 케이트를 때리고 협박한 사건으로 현재는 소송 중입니다. 그럼 그 동생 부부는 어떻게 되나요? 동생 부부 역시 동생 로드니와 아내 나타샤도 이혼을 했고요. 당연한 수순이죠. 당연한 수순이고. 형인 라이언 긱스와도 인연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언 긱스 때문에 진짜 한 가족이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은 어느 나라로 또 가볼까요? 다음 가볼 나라는 축구하면 바로 떠오르는 나라, 축구 최강국인 브라질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네이마르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을지. 아 제발. 자, 한영준 기자님. 제발 좀 기분 좋은 사건 있으면 좋겠어. 네, 이 네이마르가 축구도 잘하지만은 이 손꼽히는 파티왕으로 유명합니다. 파티. 네, 파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외국에 또 그 발달했잖아요, 파티 문화가. 그렇죠. 자기 생일 때인 2월 5일 날 유명한 사람들과 팀 동료들을 초대해서 네. 매년 성대한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네이마르의 주급이 네. 6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 9억 원을 받다 주로 보니 받는구나. 생일 파티 스케일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와우. 근데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화려하게 한 게 약간 시상식처럼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들 다 주대해가지고 입장부터 매년 테마를 약간 매년. 선택을 해요. 재밌겠다, 그래서 야, 딱 사진도 찍고 막 되게 화려하게 하는데 돈 많이 진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럭키 생일 파티 매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쁜 여자 굉장히 많이 불러요. 저도 알아요. 럭키 형 생일날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갈 때 돈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자기 가게에서 그러니까. 너 뭐 먹었지 하고. 최근 들어서 이 네이마르가 파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욕은 왜 먹어요? 뭐 파티 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네이마르가 지금 축구보다 파티에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 라는 너무 이야기 돈다. 때문에. 이거네. 작년이죠. 네이마르가 경기하다가 이제 발목이 크게 꺾이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아이고. 울면서 저렇게 그라운드를 빠져나간 네이마르가 진짜 아파 이제 보인다. 8주 부상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뭐 축구를 좋아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네이마르 선수가 너무 자주 자빠진다고 생각해. 너무 맞아요. 네이마르 선수는 좀 약간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죠 헐리우드 액션으로. 이제 엄살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주심이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진짜요? 파워를 이제 네이마르 쪽으로 주긴 주는데 주심들이 혹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연기 같은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나요? 그때 했으면 이천수가 가장 많이 했었죠. 근데 아, 그런 매력 거 있어요. 필요해. 그런 거 매력 필요해. 있어요. 네, 매력 있잖아요. 왜냐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쳤어. 쳤어. 그렇지. 잘하네. 아 너무 잘하는데요. 아니 근데 많이 해봤다. 근데 진짜 아픈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만약에 발목이 꺾여가지고 8주간의 진단이 나올 정도면은 이 보통 선수들은 이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저 때 대비는 이제 기부수 8주 진다면 거의 인대 손상이 왔다는 소리인데 인대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나 아이고, 됐을 아이고. 때가 8주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기부수하고 거의 안 움직이죠. 잘 붙어야 되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네이마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8주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이 밤새 파티를 열어서 아이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파티를 즐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이제 미쳤다라고 하면서 네이마르를 비난을 했죠. 또 술 먹으면은 뼈도 잘 안 붙고 인대도 잘 안 붙고. 더 붙죠. 네. 더 팅팅 붙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돈 많고 이렇게 파티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하면 안 되죠. 아니 집에서 하는 게 내 아니라. 말은 여기 지금 뭐 클럽 같은 데 나가서 사람들은 다 보이는 입장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숨어서 하고 싶으면 숨어서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 숨겨서 하면 있는데. 좋다는 얘기죠. 아니 그거 그러는 건 숨겨서라도 파티를 하라. 지금 뭐 걸리지만 않고 숨겨서 하라는 얘기죠. 감독의 눈을 피해서 하고 내가 싶은 거 했어요? 다 하라. 내가